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인기주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인기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성장주, 가치주, 테마주입니다. 먼저 성장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성장주는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 덩치가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카페를 예로 들어볼게요. 카페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장을 확장했는데 나중에는 지점까지 늘리게 됐어요. 또 지점이 우리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죠. 회사가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고요.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자료라고 불리는 보고서, 이 보고서를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보고서를 읽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종류와 형태, 몇 가지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답니다. 먼저 회사의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봐야 할 보고서는 두 개예요. 바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살펴볼게요. 손익계산서에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 나와 있는 보고서입니다. 여기 손익계산서 예를 살펴볼게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출액은 회사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 돈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드는 비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 커피를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할 때 커피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들어갈 거예요. 커피콩, 컵, 빨대 이런 것들이 커피를 만들 때 쓰는 재료겠죠. 이 재료들과 커피를 만들 때 사람에게 주는 월급, 가게를 빌릴 때 내는 월세 등의 비용을 매출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적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들을 모두 빼면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커피를 만들어 파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자 비용, 세금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용을 기타 영업 비용에 적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에서 기타 영업 비용을 빼줄게요. 그렇게 구한 값을 당기순이익에 적습니다. 즉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사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긴 돈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알 수 있는 보고서죠. 즉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통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또 비용을 빼면 순이익을 적는데 이 순서가 위에서 아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이게 회사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순이익이라는 점이에요. 결국 순이익이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또 성장주를 찾는 키워드, 열쇠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주 찾고 있죠. 성장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그런 회사를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덩치는 순이익이 키웁니다. 결국 성장주를 찾고 있는 우리는 순이익을 중점으로 살펴봐야 하죠. 성장주를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기업이 순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지, 두 번째 순이익이 증가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 볼 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관의 보고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즉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의 성적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손익계산서의 특징, 즉 특정 기간의 성적을 알려주는 이 특징은 단점이 하나 있는 게 회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알려주지 않겠죠. 즉 덩치 또는 규모를 알려주진 않아요.
회사의 규모를 알려주는 건 재무제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은 자산, 즉 누적 자산을 알려주는데요. 회사의 덩치를 알려주는 재무제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가진 자산을 전부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회사 자산의 원천이 남의 돈인지, 즉 빌려서 자산을 산 건지 내 돈으로 산 건지 알려주는 오른쪽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자산을 적어 놓고요. 이 자산이 남의 돈으로 산 건지 내 돈으로 산 건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 자세히 보시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는 공식을 얻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은 남의 돈을 빌려서 샀거나 아니면 내 돈을 빌려서 샀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 자산이 됩니다. 요 공식을 얻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의 관계, 이 관계 살펴보며 성장주가 어떻게 성장하는고 그 성장을 어떻게 보고서에 적어 놓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회사는 2024년에 가진 자산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죠. 그 돈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라는 곳에 기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매출액에서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뭐가 남는다고요?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은 주주들, 즉 우리와 같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는 회사의 자산으로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순이익 중 배당을 주고 남은 이익은 재무제표상 자본에 남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내 돈이거든요. 남한테 빌린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벌어서 이제 저장을 하는 내 자산에 남기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곳, 즉 내 재산에다가 남겨두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순이익에서 배당을 빼고 남은 순이익, 즉 회사에 남기는 순이익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회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손익계산서로는 회사가 특정 기간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말씀드렸고요. 재무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얼만큼의 자산을 성장시켰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의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두 보고서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 정리해 볼게요. 먼저 손익계산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시작을 해서 순이익으로 끝나는 보고서입니다. 이 중 순이익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열쇠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또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빼고 나머지 이익을 회사에 남기면 바로 이익잉여금, 요 자본 부분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본이 커지면서 회사의 덩치가 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성장주의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성장주를 찾는 핵심 키워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주를 찾는 여정 중 가장 기본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기본을 알았으니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익힌 기본 원리를 체득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 있죠.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 페이증권을 이용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 구조를 가지고 성장주를 찾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